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 소장님. 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잠깐만요. 이중석 위원장님. 저는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 왜 상한가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전대협 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물론 뭐 벌써 재선 국회의원을 했고 당의 사무총장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조금 침체기를 겪었는데 지난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권 전면에 급부상을 했고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죠.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전남지사 이야기도 나왔고. 맞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그 광주 야구 경기 시구하러 가실 때 예. 따라갔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왜 따라갔나? 또 뭐 전남지사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죠. 근데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레바논 특사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때를 뛰어넘는 예. 지금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왜 갔는가? 비서실장이 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의 특사로 갔는가? 이건 모종의 다른 임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뭐 막 돌아요.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그래도 비서실장쯤은 가야만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위로, 격려다. 그 액면 그대로 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언론도 어느 국민도 액면대로 지금 보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제일 처음에 터져 나왔던 것이 대북 비밀 접촉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서 북한하고 뭔가 접촉을 하려고 이제 대통령이 특사 파견한 거 아니냐? 그렇죠. 대화의 물꼬 트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만약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라면 그런 특사설이 안 나왔겠죠. 비밀 접촉설이. 그런데 이제 임종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만큼 정치적 무게감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미 그 우리 세대의 가장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있죠. 워낙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뭐 미사일 핵실험 또 동계올림픽이 곧 열릴 텐데 이거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 이러니까 막 그나마 비밀 접촉이라도 했어. 좀 남북 관계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이런 바람도 있는데 과거의 정권에서는 비밀 접촉설이 있어도 국민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언론도 맞아요.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관심을 받는 것은 결국은 임종석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청와대가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띄워주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정도로 뭐 그 안 띄워줘도 원래 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뭐지? 전 정권이나 전 정권 사정을 위한 사전 양해 구하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 뭐냐면은 이제 MB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를 캐러 거기 보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비리는 이미 캤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 하니 그 상대국이 있으니 상대국의 사전 양해 구하러 간 게 아닌가. 온갖 별 얘기가 다 돌아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럴 정도로 임종석의 작은 움직임에도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간다. 왠가 지난번에 보면 뭐 부항 뜬 거 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대통령 미국 출국할 때 환하게 웃는 모습 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스타예요. 스타 이슈메이커. 뭘 하든지 다 관심이 되는. 그만큼 임종석과 그 주변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하고 주사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타격 안 된 겁니까? 뭐 타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종석의 존재감을 키워준 것이 아닌가. 도와준 거예요? 뭐 임종석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미 주사파는 다 던지고 들어왔을 텐데 그걸 굳이 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 봐야 어느 국민이 뭐 그걸로 임종석을 다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주사파 논쟁이 있었고 예를 들어 임종석 의원이 과거에 주사파 활동을 했던 건 사실이고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그렇지만 이제는 전향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대북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과거에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대북 특사로 만약에 임종석 의원이 활동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합하냐?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상당히 이제 북한의 옹호적인 입장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바뀌죠 사람은.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반북주의자 중에 최고 반북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사상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향했다라고 또 이제 밝히는 것도 뭐 굳이 다시 밝혀야 된다면은 그런 인물 하기 전에 한번 다시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옹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다만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낀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MB 정부와 엮어가지고 바라카 원전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가지 측면 볼 수 있는 게 첫째로는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건설 및 운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해명하러 간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바라카 원전 이제 수주 과정에 있어가지고 MB 정권에 있었던 일에 대한 아까 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가 뭐 운영 국가로서 이제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이야기하는 역할을 당신들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걸 미리 그렇죠. 사전 양해 구하기 위해서. 몇십조짜리 프로젝트인데 그 대상국인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비서실장이 특사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서 객관적 사실은 짚고 가야 될 게요. 뭐요? 주사파였다고 규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북한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를 아마도 그때 전대입 세대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경 의원을 보낸 거는 맞잖아요. 북한에 임수경을 보내면 북한을 찬양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단순 논리로 그 임종석 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그냥 이렇게 확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전대협 의장 출신이라는 것만 팩트다 이 그건 말씀이신 팩트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 청와대에서는 지금 두 가지 다 부인했거든요. 북한과 접촉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그 나라에다가 양해 구하러 간 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큰 역할을 하러 간 게 아니면은 비서실장까지 보낼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부인했기 때문에 더 확정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상한가라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 소장님. 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잠깐만요. 이중석 위원장님. 저는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 왜 상한가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전대협 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물론 뭐 벌써 재선 국회의원을 했고 당의 사무총장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조금 침체기를 겪었는데 지난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권 전면에 급부상을 했고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죠.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전남지사 이야기도 나왔고. 맞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그 광주 야구 경기 시구하러 가실 때 따라갔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왜 따라갔나? 또 뭐 전남지사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죠. 근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하고 레바논 특사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지금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왜 갔는가? 비서실장이 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의 특사로 갔는가? 이건 모종의 다른 임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막 돌아요.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그래도 비서실장쯤은 가야만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위로, 격려다. 그 액면 그대로 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언론도 어느 국민도 액면대로 지금 보고 있지 않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제일 처음에 터져 나왔던 것이 대북 비밀 접촉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서 북한하고 뭔가 접촉을 하려고 이제 대통령이 특사 파견한 거 아니냐. 그렇죠. 대화의 물꼬 트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만약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라면 그런 특사설이 안 나왔겠죠. 비밀 접촉설이. 그런데 이제 임종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만큼 정치적 무게감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미 그 우리 세대의 가장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있죠. 워낙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뭐 미사일 핵실험 또 동계올림픽이 곧 열릴 텐데 이거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 이러니까 막 그나마 비밀 접촉이라도 해서 좀 남북 관계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이런 바람도 있는데 과거의 정권에서는 비밀 접촉설이 있어도 국민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관심을 받는 것은 결국은 임종석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청와대가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띄워주기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정도로 뭐 그 안 띄워줘도 원래 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뭐지? 전 정권이나 전 정권 사정을 위한 사전 양해 구하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죠. 그 뭐냐면은 이제 MB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를 캐러 거기 보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비리는 이미 캤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 하니 그 상대국이 있으니 상대국의 사전 양해 구하러 간 게 아닌가
온갖 별 억측들이 얘기가 다 돌아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럴 정도로 임종석의 작은 움직임에도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간다. 왠가 지난번에 보면 뭐 부항 뜬 거 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대통령 미국 출국할 때 환하게 웃는 모습 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스타예요. 스타 이슈메이커. 뭐라든지 다 관심이 되는. 그만큼 임종석과 그 주변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하고 주사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타격 안 된 겁니까? 뭐 타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종석이 존재감을 키워준 것이 아닌가. 도와준 거예요. 뭐 임종석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미 주사파는 다 던지고 들어왔을 텐데 그걸 굳이 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 봐야 어느 국민이 뭐 그걸로 임종석을 다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주사파 논쟁이 있었고, 예를 들어 임종석 의원이 과거에 주사파 활동을 했던 건 사실이고,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그렇지만 이제는 전향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대북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과거에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대북 특사로 만약에 임종석 의원이 활동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합하냐?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상당히 이제 북한의 옹호적인 입장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바뀌죠 사람은.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반북주의자 중에 최고 반북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사상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향했다라고 또 이제 밝히는 것도 뭐 굳이 다시 밝혀야 된다면은 그런 인물 하기 전에 한번 다시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옹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다만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낀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MB 정부와 엮어가지고 바라카 원전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가지 측면 볼 수 있는 게 첫째로는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건설 및 운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해명하러 간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바라카 원전 이제 수주 과정에 있어가지고 MB 정권에 있었던 일에 대한 아까 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가 뭐 운영 국가로서 이제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이야기하는 역할을 당신들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양해구하기 위해서. 몇십 조짜리 프로젝트인데 그 대상국인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비서실장이 특사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서 객관적 사실은 짚고 가야 될 게요. 뭐요? 주사파였다고 규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북한의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를 아마도 그때 전대입 세대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경 의원을 보낸 거는 맞잖아요. 북한에 임수경을 보내면 북한을 찬양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단순 논리로 임종석 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그냥 이렇게 확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전대협 의장 출신이라는 것만 팩트다 이 말씀이신 팩트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 청와대에서는 지금 두 가지 다 부인했거든요. 북한과 접촉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그 나라에다가 양해구하러 간 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큰 역할을 하러 간 게 아니면은 비서실장까지 보낼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부인했기 때문에 더 확정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상한가라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없는 상황. 부인했기 때문에 더 확정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상한가라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 소장님. 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잠깐만요. 이중석 위원장님. 저는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 왜 상한가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전대협 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물론 뭐 벌써 재선 국회의원을 했고 당의 사무총장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침체기를 겪었는데 지난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권 전면에 급부상을 했고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죠.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전남지사 이야기도 나왔고. 맞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그 광주 야구 경기 시구하러 가실 때 따라갔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왜 따라갔나? 또 뭐 전남지사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죠. 근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하고 레바논 특사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지금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왜 갔는가? 비서실장이 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의 특사로 갔는가? 이건 모종의 다른 임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막 돌아요.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그래도 비서실장쯤은 가야만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위로, 격려다.
그 액면 그대로 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언론도 어느 국민도 액면대로 지금 보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제일 처음에 터져 나왔던 것이 대북 비밀 접촉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서 북한하고 뭔가 접촉을 하려고 이제 대통령이 특사 파견한 거 아니냐. 그렇죠. 대화에 물꼬 트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만약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라면 그런 특사설이 안 나왔겠죠. 비밀 접촉설이. 그런데 이제 임종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만큼 정치적 무게감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미 그 우리 세대의 가장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있죠. 워낙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뭐 미사일 핵실험 또 동계올림픽이 곧 열릴 텐데 이거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 이러니까 막 그나마 비밀 접촉이라도 해서 좀 남북 관계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이런 바람도 있는데 과거의 정권에서는 비밀 접촉설이 있어도 국민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언론도 맞아요.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관심을 받는 것은 결국은 임종석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청와대가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띄워주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정도로 뭐, 안 띄워줘도 원래 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뭐지? 전 정권이나 전 정권 사정을 위한 사전 양해 구하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 뭐냐면은 이제 MB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를 캐러 거기 보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비리는 이미 캤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 하니 그 상대국이 있으니 상대국의 사전 양해 구하러 간 게 아닌가. 온갖 별 얘기가 다 돌아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임종석의 작은 움직임에도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간다. 왠가 지난번에 보면 뭐 부항 뜬 거 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대통령 미국 출국할 때 환하게 웃는 모습 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그 스타예요. 스타 이슈메이커. 뭐라든지 다 관심이 되는. 그만큼 임종석과 그 주변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하고 주사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타격 안 된 겁니까? 뭐 타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종석의 존재감을 키워준 것이 아닌가. 도와준 거예요. 뭐 임종석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미 주사파는 다 던지고 들어왔을 텐데 그걸 굳이 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 봐야 어느 국민이 뭐 그걸로 임종석을 다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주사파 논쟁이 있었고, 예를 들어 임종석 의원이 과거에 주사파 활동을 했던 건 사실이고,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그렇지만 이제는 전향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대북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있죠. 워낙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뭐 미사일 핵실험 또 동계올림픽이 곧 열릴 텐데 이거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 이러니까 막 그나마 비밀 접촉이라도 해서 좀 남북 관계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이런 바람도 있는데 과거의 정권에서는 비밀 접촉설이 있어도 국민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관심을 받는 것은 결국은 임종석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청와대가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띄워주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정도로 뭐, 안 띄워줘도 원래 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뭐지? 전 정권이나 전 정권 사정을 위한 사전 양해 구하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 뭐냐면은 이제 MB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를 캐러 거기 보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비리는 이미 캤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 하니 그 상대국이 있으니 상대국의 사전 양해 구하러 간 게 아닌가. 온갖 별 얘기가 다 돌아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임종석의 작은 움직임에도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간다. 왠가 지난번에 보면 뭐 부항 뜬 거 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대통령 미국 출국할 때 환하게 웃는 모습 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그 스타예요. 스타 이슈메이커. 뭐라든지 다 관심이 되는. 그만큼 임종석과 그 주변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하고 주사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타격 안 된 겁니까? 뭐 타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종석의 존재감을 키워준 것이 아닌가. 도와준 거예요. 뭐 임종석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미 주사파는 다 던지고 들어왔을 텐데 그걸 굳이 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 봐야 어느 국민이 뭐 그걸로 임종석을 다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주사파 논쟁이 있었고, 예를 들어 임종석 의원이 과거에 주사파 활동을 했던 건 사실이고,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그렇지만 이제는 전향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대북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과거에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대북 특사로 만약에 임종석 의원이 활동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합하냐?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 소장님.
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가로 골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잠깐만요. 이중석 위원장님. 저는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 왜 상한가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전대협 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물론 뭐 벌써 재선 국회의원을 했고 당의 사무총장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간에 조금 침체기를 겪었는데 지난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권 전면에 급부상을 했고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죠.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전남지사 이야기도 나왔고. 맞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그 광주 야구 경기 시구하러 가실 때 예. 따라갔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왜 따라갔나? 또 뭐 전남지사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죠. 근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하고 레바논 특사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예. 지금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왜 갔는가? 비서실장이 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의 특사로 갔는가? 이건 모종의 다른 임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뭐 막 돌아요.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그래도 비서실장쯤은 가야만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위로, 격려다. 그 액면 그대로 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언론도 어느 국민도 액면대로 지금 보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제일 처음에 터져 나왔던 것이 대북 비밀 접촉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서 북한하고 뭔가 접촉을 하려고 이제 대통령이 특사 파견한 거 아니냐? 그렇죠. 대화의 물꼬 트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만약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라면 그런 특사설이 안 나왔겠죠. 비밀 접촉설이. 그런데 이제 임종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만큼 정치적 무게감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미 그 우리 세대의 가장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상당히 이제 북한의 옹호적인 입장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바뀌죠 사람은.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예. 반북주의자 중에 최고 반북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사상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향했다라고 또 이제 밝히는 것도 뭐 굳이 다시 밝혀야 된다면은 그런 인물 하기 전에 한번 다시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옹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다만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낀 거에 대해서는 예. 결국에는 MB 정부가 엮어가지고 바라카 원전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가지 측면 볼 수 있는 게 첫째로는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건설 및 운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해명하러 간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바라카 원전 이제 수주 과정에 있어가지고 MB 정권에 있었던 일에 대한 아까 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은 예. 그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가 뭐 운영 국가로서 이제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이야기하는 역할을 당신들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걸 미리 그렇죠. 이게 사전 사실 양해구하기 위해서. 몇십 조짜리 프로젝트인데 그 대상국인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비서실장이 특사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서 객관적 사실은 짚고 가야 될 게요. 뭐요? 주사파였다고 규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북한의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를 아마도 그때 전대입 세대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경 의원을 보낸 거는 맞잖아요. 북한에 임수경을 보내면 북한을 찬양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단순 논리로 임종석 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그냥 이렇게 확정적으로 예.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대협 보고요. 의장 출신이라는 것만 이제 팩트다 이 그건 말씀이신 팩트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요. 그 청와대에선 지금 두 가지 다 부인했거든요. 북한과 접촉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그 나라에다가 양해 구하러 간 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큰 역할을 하러 간 게 아니면은 비서실장까지 보낼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